네, 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웹서비스의 어카운트 매니저 정우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세션에서는 아마존 웹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궁금증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사용자분들께서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AWS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비용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AWS의 비용과 비용 최적화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WS와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격 철학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AWS는 처음 2006년에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고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액티브 유저 수로는 100만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런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사용량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2분기 때 AWS의 EC2 가상 서버 EC2의 사용량을 보면요,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용률을 소화하기 위해서 인프라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인프라 증설을 위해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드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대량의 구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드웨어를 대량 구매하는 데 따른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고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예상을 하실 수 있는 흐름일 텐데요. 이렇게 감소시킨 비용을 고객분들께 가격 인하라는 것으로 저희가 제공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1번의 가격 인하라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고요. 2006년에 처음 출시되었던 EC2 가격과 지금의 EC2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대략 3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결국엔 AWS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비용 절감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AWS와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보통 전기라든지 수도와 같은 유틸리티에 좀 비유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필요한 양이 컴퓨팅 파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필요로 하는 양을 미리 예측을 해서 구축을 해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빗금친 부분과 같이 실제 사용량보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의 누수가 발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AWS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사용하듯이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필요하신 만큼만 딱 사용을 하시고 월 말에 실제 사용하신 양을 정산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시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에서 구축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일정 수량의 서버를 계속해서 24시간 틀어놓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클라우드의 이점을 전혀 누리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제대로 된 클라우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사용을 해 주셨을 때 비로소 이런 클라우드의 이점을 얻어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CPU 사용률이 나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AWS의 가격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를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PU 사용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은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가상 서버의 수를 저절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정 수량의 가상 서버가 켜져 있는 상태로 가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부분에 Reserved Instance라고 저희가 부르는 약정 요금제 계약을 해버리시게 되면은 각 인스턴스별로 그리고 약정 기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최대 75%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거의 4분의 1 가까이로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이 가상 서버들에 대해서는 온디맨드라고 하는 저희 표준 요금제를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리저브드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비용적으로 이점이 있긴 하지만 한번 구매를 하시고 나면 구매 취소가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느 정도 패턴이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인스턴스 타입이 있는데요. 인스턴스 가격 체계라고 해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스팟 인스턴스라는 가격입니다. AWS도 결국에는 저희도 물리적인 환경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휴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휴 장비들 중에 일부를 스팟 인스턴스라는 이름으로 필요로 하시는 고객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스팟 인스턴스 시장 가격이 시시각각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제가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최대 가격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시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스팟 인스턴스 시장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 인스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빨간색 구간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본인이 제시한 최대 가격까지 스팟 인스턴스 가격이 올라가고 넘어가게 되는 순간에 이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십니다. 자동으로 터미네이션이 되게 되고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서버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필요하실 때, 이를테면은 배치 잡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3D 렌더링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운영을 하시는 경우에도 아까 이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 스팟 인스턴스와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가격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구조를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가격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AWS의 서비스와 아키텍처를 최적화해서 비용을 덜어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AWS 아키텍처 전문가분들은요, 서버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3티어 구조로 일반적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일단은 서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사용량을 예상을 해서 미리 구축해 놓고 사용을 하고 계시겠죠. 여기서 서버 부담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버에 있는 스태틱한 컨텐츠들, 이를테면 이미지라든지 텍스트와 같은 이런 것들은 S3라고 불리는 저희 아마존 웹서비스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놓고 있으시면 HTTP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S3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S3는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S3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전부 그 백단에서 이중화, 삼중화 되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백업 구성 같은 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지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서버라든지 백업 구성을 위한 하드웨어에 대한 비용들을 다 덜어낼 수가 있으신 거고요. 앱 서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EC2를 사용해서 필요하신 만큼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DB 같은 경우는 RDS라고 하는 저희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백업이라든지 패치 작업 이런 부분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중화 구성도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를 운영하시는 전체적인 비용을 여기서 덜어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서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SES와 같은 대량 이메일 발송 서비스인데요. 이런 사전에 AWS가 개발해 놓은 서비스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를테면 100만 건이 넘는 이런 이메일을 보내시려고 하면 메일링 서버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솔루션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비해 놓으실 필요 없이 SEC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서버는 없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1000건당 10센트의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게 메일링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SQS도 마찬가지로 큐잉 서비스를 하드웨어라든지 솔루션 없이 100만 건당 47센트라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큐잉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과금 체계라든지 아키텍처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를 해서 비용을 최적화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렇게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한 달 동안에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과금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EC2를 몇 대를 몇 시간 동안 틀어두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얼마나 저장을 시켜두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데이터 다운로드는 기가바이트당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량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2 마이크로라는 인스턴스 타입을 한 대를 한 달 동안 쭉 틀어놓고요. 그리고 S3, EBS에 각각 100기가씩을 저장해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3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용량을 총 더해보니까 한 달 동안 100기가가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일단 이 계산을 위해서는 각각의 서비스가 어떤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웹베이스로 제공되고 있는 이 심플 먼슬리 칼큘레이터라는 툴을 통해서 각각의 왼쪽에 보이는 서비스 카테고리별로 사용량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한 달 동안 얼마의 비용이 나올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시에 나왔던 것처럼 T2 마이크로 한 대, 그리고 100기가를 EBS에다 저장을 하고 S3에 100기가 저장,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100기가가 발생을 한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월 사용량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한 달 동안 어떻게 내가 사용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수치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RI를 검토를 하고 계시거나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RI를 구매하고 나면은 인스턴스 타입을 변경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답변을 드리자면은 제한적이지만 가능합니다. 같은 가용 영역 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인스턴스 타입 내에서 사이즈 변경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M4 엑스라지를 2대를 RI로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요. 그 약정 기간 동안에 같은 가용 영역 내에서 M4 제가 엑스라지를 구매했다 그랬나요? 엑스라지 2대를 구매했다고 생각하면 2엑스라지를 한 대로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라지 4대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같은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는 동일한 수량과 사이즈로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보안 때문에 AWS 도입을 좀 꺼려하는 분들이 가끔 계셨는데요. 현재는 오히려 보안 때문에 AWS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완전히 아날로그 시절, 종이를 보관하던 시절에 기밀 문서를 보관을 할 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보통 회장실에 액자 같은 데 뒤에 숨어 있는 비밀 금고 같은 데 저장하셨잖아요. 그게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은 은행에 있는 사설 금고가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은행에서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 있는 사설 금고가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전산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WS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보안 전문가들이 24시간 365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증 절차를 거쳐서 굉장히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입되고 반출되는 하드웨어들에 대해서는 보고 계시는 이런 디스크를 거의 가루를 내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보안은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국제기관으로부터 인증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보안 쪽으로 가장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공공 부분의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이미 AWS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미국의 FBI라든지 CIA와 같은 이런 정보기관들도 AW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AWS의 보안 수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AWS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엄청난 양의 기능과 서비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사실 이 AWS 클라우드라는 환경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고객분들한테 어떤 일률화된 단순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을 구현을 하지 못하거나 포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AWS는 이 고객분들이 갖고 계신 요구사항들, 피드백들을 모두 리스트업을 해두었다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실제로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로 구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한 기능과 서비스들을 수치화시켜 보니까 이런 막대 그래프가 나왔어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722개, 거의 하루에도 1개, 2개씩의 새로운 기능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두 달 전에 AWS를 검토해 보면서 이런 기능이 되지 않네라고 좀 안타까워했던 분들이 지금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치들의 90%가 고객분들이 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발된 기능들과 서비스들이고요. 이렇게 고객들의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빠르게 혁신하고 있는 기업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들과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AWS 서비스는 그 아키텍처를 이 빌딩 블록을 조립하는 것과 같이 만드시면 되세요. 내가 필요한 서비스와 내가 필요한 기능들만 골라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시면 더 이상은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아지는 거죠. 더 이상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AWS는 셀프 서비스 기반입니다. 스스로 계정을 생성하시고 서비스 구성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지 않더라도 처음 사용해 보시고 처음 개발해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외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이 셀프 서비스라는 외로운 방에 불을 밝혀줄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존재를 하고요. 저 같은 어카운트 매니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키텍처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는 솔루션 아키텍트라든지 혹은 기술적인 이슈라든지 기술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서포트 팀도 존재합니다. 컨설팅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도 있고요. 그리고 테크니컬 파트너, 컨설팅 파트너들, 한국의 공식 지원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와 같은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들 계속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트레이닝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 바로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거고요. 파트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많은 고객분들께서 비용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기술 지원 파트너의 지원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아마존 웹 서비스 서비스 요금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다만 이 파트너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운영 대행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공수가 발생하는 서비스들을 받으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 안 느끼시고 파트너 기술 지원을 받으시는 걸 저희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왠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외국에서 영어로 전화가 올 것 같고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들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시로 한번 클라우드 프론트, 저희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 가이드 문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찾아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클라우드 프론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제품 세부 정보라든지 뭐 요금, 특히 FAQ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찾고 있는 설명서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클라우드 프론트 개발자 안내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은 한글로 되어 있는 개발자 가이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가이드 문서들이 이런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화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화된 문서들만 따로 찾아보실 수 있는 채널이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한국 블로그입니다. 한국 블로그에는 다양한 한국 고객들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새로운 기능들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게재가 되고 있고요. 구독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ko-documentation 들어가시게 되면은 필요로 하시는 문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백서들도 /ko-whitepaper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혹은 유튜브, 슬라이드쇼와 같은 곳에서 한글화된 문서라든지 발표 자료, 발표 영상, 지금 이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갈 거거든요. 다 확인하고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째로 EC2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콘솔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 EC2 인스턴스 타입을 39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실 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EC2 인스턴스 네이밍은 가장 좌측에 있는 M이 인스턴스의 성격을 알려드립니다. M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인스턴스 타입이고요. 그 옆에 있는 4라는 숫자는 제네레이션을 뜻합니다. 그래서 M타입의 인스턴스의 4번째 제네레이션, 4세대 인스턴스고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 사이즈가 티셔츠랑 비슷하게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한 사이즈가 올라가게 되면은 메모리, CPU 그리고 시간당 비용이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한 사이즈를 낮추게 되면은 정확하게 절반이 되겠죠. 이런 구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서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은 좀 더 쉬워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한 사이즈를 낮추게 되면 비용도 절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 사용하실 때에는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 더 낮은 인스턴스 타입을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이즈가 낮아지면 비용도 절반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AWS는 하드웨어 관리를 굉장히 최신화하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에서 사용하시던 스펙과 동일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스턴스 타입을 변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콘솔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해당 인스턴스를 스톱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스톱을 시키시고 인스턴스 타입을 변경할 수 있는 체인지 인스턴스 타입을 찾아서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렇게 원하는 인스턴스 타입과 사이즈로 간단하게 변경을 하시고 바로 다시 러닝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작은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다가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인스턴스를 스케일 아웃 하시거나 스케일 업을 하시는 그런 이제 방향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얼마 전에 아마존닷컴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런 좀 대규모의 어떤 트래픽이 발생이 되는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AWS 서비스를 수돗물에 제가 비유를 해드렸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댐에서 대량 방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에 있는 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수압이 낮아지지는 않겠죠.
오늘 수압이 낮은 거 보니까 팔당 대비해서 방류하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모두 제외하고서라도 AWS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프라 이야기를 하려고 앞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확하게는 어제까지의 인프라 구성입니다. AWS 인프라는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는 가용 영역과 리전이라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베일러빌리티 존을 데이터 센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데이터 센터 한 동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사실 이 어베일러빌리티 존은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가 묶여 있는 하나의 클러스터 묶음입니다. 그리고 그 어베일러빌리티 존이 복수 개가 묶여 가지고 하나의 리전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고요. 그런 리전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12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11개였죠. 네. 그리고 2017년 초까지 총 16개가 늘어나는 계획으로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는 그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보다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프라를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WS의 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가장 쉽게 머리에 떠오르는 게 언제든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 없이 가볍게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AWS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이런 클라우드와 AWS의 이점이 좀 희석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고객들이 실제로 AWS에서 처음 개발을 시작하시고 비즈니스 규모가 함께 성장을 해서 지금은 거의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글로벌 기업이 되어버린 그런 업체들인데요. 현재도 AW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WS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점들 때문인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우물을 파고 우물의 수질을 관리하고 우물의 수량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계속 노력할 필요 없이 수도꼭지만 틀면은 컴퓨팅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던 노력과 비용들을 대신 훨씬 더 생산적인 쪽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래줄에 있는 진가라는 업체가 바로 그런 예시인데요. 2009년도에 처음 AWS에서 개발을 하고 비즈니스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대부분의 시스템을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인력과 많은 노력들이 이쪽으로 좀 쏠리게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결국에 다시 원복해서 AWS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진가의 CEO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이지 않은 그런 데이터 센터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AWS에 맡기고 본인들의 핵심 역량인 게임 개발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신 거고요. 이렇게 스타트업에서부터 규모가 커진 업체들도 AWS를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요. 기존의 규모가 큰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도 AWS 쪽으로 이관을 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콩데나스트라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그와 같은 잘 아시는 좀 큰 패션 잡지들을 보유하고 있는 잡지사인데요. 이 기업 역시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데이터 센터의 시스템들을 모두 AWS로 이관하고 그 데이터 센터를 철거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앞서 발표했던 세션에서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금융사라든지 방송사, 항공사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 리전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기업들도 AWS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ERP라든지 굉장히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우리 비즈니스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계 시스템들, 이런 시스템들을 AWS 사용하는 고객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기관계 시스템을 AWS뿐만 아니라 거기에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불안하다라는 거의 근간에는 가용성, 보안, 성능과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곳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가장 크실 거예요. 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을 이미 하고 있는 고객들이 이렇게 많으시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ERP를 포함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AWS 옮기신 고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요. 제네럴 일렉트로닉스라는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140년이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있어요. GE의 CEO께서 얼마 전에 한 행사에서 2020년도까지 GE가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변화와 혁신을 AWS와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수많은 사업 분야 중에서 오일 앤 가스 분야에서는 절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AWS로 이관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운영 비용도 이렇게 감축을 할 수가 있었지만요. 여기서 뭐 견적 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변경 사항을 적용할 때 예전에는 20일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2시간이면은 코드 디플로이가 가능해진 그런 이제 빠른 의사결정이라든지 빠른 조직 변화를 바로바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추후 3년 동안에 300개가 넘는 ERP 그리고 4천여 개가 넘는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34개의 데이터 센터가 4개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이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운영 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ERP를 AWS에 맡기고 신뢰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리즌이 생기게 되면 과연 어떤 점이 좋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국 리전이 발표된 이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용을 한번 확인해 보신 분 계신가요? 보통 한국의 사용자가 많으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도쿄 리전을 사용하셨습니다. 도쿄 리전에 비해서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한국 리전이 보다 저렴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스피드가 있겠죠. 일단 물리적인 거리가 훨씬 가까워졌기 때문에 한국 리전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한국에서 사용자들이 느끼는 그 레이턴시는 훨씬 더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굉장히 헤비한 워크로드를 바로바로 처리해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보면서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 한국 리전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개선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국에 리전이 생기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시던 이 하드웨어들과 운영하시던 시스템들 그런 모든 것들과 하이브리드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하이브리드 구성을 가져가시게 되면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간의 클라우드 도입을 막고 있었던 다양한 규제들을 또 피해 가실 수가 있는 부분도 생기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AWS 리전이 한국에 생겼다라는 것은 AWS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장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요, 외부에 나가시면은 AWS 부스가 따로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문과 답변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